민위기 사직차지 군의경 민웨이구이 셔지츠즈준 웨이칭은 맹자가 말한 것으로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의 사직이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장 가벼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백성을 정치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맹자의 인민주권 사상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왜 네팔의 폭동이 세계 언론에서는 보도되지만 한국 언론에서는 철저히 침묵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권력의 압력, 언론의 자기검열, 그리고 청년 세대의 불만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이 한국과 네팔 모두에서 보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첫째, 한국의 정치적 요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은 권력과의 긴장 속에서 때로는 자기 검열을 하기도 합니다. 특정 사건이 국내 청년 세대의 정치적 불만이나 저항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되면 일부 언론은 의도적으로 축소무 보도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도 지침 가능성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현대사에서도 정부가 직접 간접적으로 언론에 가이드라인을 준 사례가 있었고 지금도 미묘한 형태의 압력이나 보도 기조 유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 불안, 확산 우려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네팔의 폭동이 청년 실업, 정치적 불평등, 경제적 박탈감에서 비롯되었다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를 자신들의 현실과 비교하며 불만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눈치 보기와 사회 불안 확산 우려가 실제 작동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넷째, 정치 권력의 압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 내부의 자기검열, 뉴스 생산 소비 구조의 문제,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팔의 정치권 상황은 친중 세력과 인권 탄압, 언론 탄압, 인권 침해, 표현의 자유 탄압이 한국의 현 정권과 너무나 유사한 해서 정권이 불안해서 보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팔과 한국의 정치 상황은 어떤 점이 유사할까요? 첫째, 친중 정권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양국이 유사합니다. 네팔은 마오주의 정당과 네팔 공산당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친중 성향이 뚜렷합니다. 중국은 네팔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정권은 친중적, 반미적이라는 비판을 해외 언론에서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외교보다는 중국과의 균형 협력을 강조하는 기조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 네팔의 유사점은 두 나라 모두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친중, 정치 세력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언론 통제와 보도를 위축시키는 것이 양국이 유사합니다. 네팔은 국제 언론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언론 자유의 제약입니다. 반정부 시위나 인권 문제에 대한 보도가 억압당하거나 기자들이 협박 구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법적 정치적 논란은 다르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정권에 불리한 사안은 위축 보도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조작 의혹, 청년 실업, 해외 시위 관련 보도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한국, 네팔의 유사점은 두 나라 모두 권력에 불리한 뉴스가 위축되거나 보도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셋째는 인권 침해와 표현의 자유 문제 억압이 두 나라가 유사합니다. 국제인권단체는 네팔에서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 정치 반대자 탄압, 소수자 권리 제한 등을 지적합니다. 한국도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제도적 장치는 보장되어 있지만 최근 일부에서는 검찰, 사법, 경찰 권력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동원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법안, 선관위 불신, 검찰 기소 남용 등은 권력 집중과 자유 위축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팔의 유사점은 정권의 권력 유지 과정에서 법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넷째, 사회적 불만과 청년 세대의 불만이 유사합니다. 네팔 윈민트 원권 5청년 실업률이 높고 해외 노동 이주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정치 부패에 대한 분노가 시위와 폭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5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높고 부동산 통계 신뢰 붕괴, 불공정 논란이 겹치며 정권 불신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유사점, 청년 세대가 느끼는 좌절감, 분노가 정치적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점. 후하든 하스데진 정리하자면 네팔과 한국은 정치적 맥락은 다르지만 워시라터는 친중적 외교 성향, 인 언론 자유 제약 및 보도 위축, 삶 권력 유지 과정에서의 인권 표현의 자유 논란, 사페티 청년 세대 불만의 폭발 가능성,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청년층을 폭동을 촉발하는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치적 억압입니다. 표현의 자유 억압, 언론 탄압, 부정선거 등입니다. 둘째, 경제적 절망감입니다. 높은 청년 실업률, 기회 부족이 요인입니다. 셋째,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부정부패, 특권층의 독점이 요인입니다. 넷째, 조직화된 불만입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종교단체 등 결집력이 있을 때 폭발력이 커지는 요인입니다. 즉, 청년층 비율이 높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제도적 참여 통로가 열려 있으면 폭동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팔은 청년 비율이 높고 동시에 정치 불안정부, 정부 폐언론, 통제 경제적 기회 부족이 겹치면서 폭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네팔과 한국의 유사성은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줍니다. 국민을 억압하는 권력은 반드시 비극적 종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경구들은 이 사실을 오래전부터 가르쳐왔습니다. 수이가 제주 역가 복주 수이카 사이주 이카부슈는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민심을 물에 정권을 배에 비유하여 백성의 민심이 정권을 만들기도 하고 몰락시키기도 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권력은 칼과 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민심 위에 서 있을 때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정권이든 국민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청년들의 절망을 방치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이번 네팔 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